최근에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이사철이 좀 거의 지나고 있지만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1월, 2월입니다. 학기초를 시작하기 전에 전세 제도는 되게 우리나라밖에 없지만은 매매를 언제 하냐면 한 달, 두 달 전에 하거든요. 그러면 1월 말 2월 달에는 아마 전세 품귀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학군이 좋은 자리는 더 가격도 올라갈 거고, 이거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 중개업 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매매나 전세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보면 매매는 그런 데는 매물이 나와 있답니다. 근데 전세 물건은 아예 없답니다. 아예 없다면 이동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임대인이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를 줘야 돼요. 그 차액만큼은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결국에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서민들은 더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가야 될 월세가 나가게 되면 그만큼 생활을 줄여야 되거든요, 생활비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마 좀 가을, 봄쯤 되면은 좀 더 심화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네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6.27 대책입니다. 6.27 대책은 이제 대출 기제였죠. 근데 제가 칼럼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요. 길면은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랬는데 처음부터 가격은 주춤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하락됐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하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8월 14일 날 지방의 미분양 주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과 건설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죠. 그리고 세 번째가 9월 7일 날 정부가 주택 공급 135만 호 공급 약속을 했어요. 정확히 134만 9천 호입니다. 이 135만 호 주택 공급량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얼만큼 양인지. 우리가 88년도, 89년도, 90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에 1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5개 신도시입니다. 전부 다 합쳐도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착공량 135만 호를 발표한 것은 1기 신도시에 몇 배나 될까요? 4.6배가 넘습니다. 가능할까요? 그 속에는 공공주도형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80% 이상이 민간주도형에서 공급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이 부도가 났어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2,400개 정도의 건설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요. 1월 달 한 달만 317개의 건설사가 문을 닫거나 디폴트가 났어요. 건설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택 공급을 할 회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금리가 고금리로 가면서 건설사들이 PF 이자가 높아지니까 인허가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량은 결국에 3, 4년, 4, 5년의 영향을 받는데 그게 이제 작년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자, 여기에다가 가격은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량이 적고 수요는 증가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돈의 양도 증가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에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겁니다. 우선 정부가 이번에 11호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정에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요. 3개월 평균 물가 상승률이 1.3배가 넘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고요. 1.5배가 넘으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집가 대비 물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20배가 넘었습니다. 지정된 데는 전부 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성 동탄 같은 경우는요. 화성이 평균적으로 2.2배 정도 올랐지만 너무 넓은 지역을 지정한다는 것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규제를 제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너무 넓은 지역으로 규제가 됐는데요. 규제는 일시적인 정책입니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출까지 규정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야만 그 집이 전세로 나올 텐데 전세로 안 나오고 매매도 막히고 전세도 막히는 꼴이 되다 보니까 전세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뒤따라는 게 뭘까요? 올라가는 것만큼 돈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에 반전세와 또는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부동산에 기꺼이 투자하거든요.
최근에 모든 부동산이 비아파트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에만 쏠려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는 더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현상은 지난번 국토교통부가 10월 15일 날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요.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의 입주 물량이 11,152가구 정도 됩니다. 예전에 보면은 반토막 난 거거든요. 서울시는 1년에 한 4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엔 더 줄어듭니다. 착공 물량이 없으면 입주 물량은 당연히 부족하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내년에 28,800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매매 가격도 올라올 것이고 또 전월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울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세대수가 한 3천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 많은 가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경기도로 분산되는 효과는 있는데 경기도가 너무 비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신도시도 전부 경기도에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3기 신도시가 이제 착공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일부 시작하는 게 고향 창릉지구입니다. 근데 그게 당장 내년에 입주할 물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세가 5억이면 한 6, 7억 정도 이상으로 7억 정도 올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매매 수요로 못 넘어가니까 전세 물량이 또 잠긴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 금액 상승률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많이 올라가는 데는 한 1.5배, 적어도 1.23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 대책이 젊은 사람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세는 돌아오는 돈이잖아요. 이게 월세는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단 전세는 전세 보증금 상당액의 이자 상당액이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를 징검다리해서 나중에 집을 사게 되는데 전세를 월세화 돼버리면 보증금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돈을 모을 기회가 별로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월세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가 쓸 돈을 월세로 지불해야 되니까 당장 쓸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무리하게 전세를 들어갔다가 그걸 열심히 갚아서 그 돈으로 내 집 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잖아요. 단지 이걸 개정하려면 전세 5억을 임대인에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봐서 반만 주는 거예요. 3억이나 2억만 주고 또는 4억만 주고 나머지는 공적 기금에 예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나머지 가지고 재투자가 안 되겠죠.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면, 에스크로우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임차인도 안정될 수 있고 임대인도 재투자가 안 되고, 이 제도만 만든다면 전세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살아갈 길은 결국에는 공공택지의 분양을 하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다자녀 주택이나 또는 뭐 노부모 봉양 주택이나 또는 신혼부부 주택, 이 특별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택지는 70% 가까이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와 또는 분양 가점제를 통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주택 가격의 8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서둘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사용하기에 그 직장과 가까운 지역의 공공택지 신도시 분양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